비서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10월 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마약과의 전쟁을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도 심각성 인지하고 있다. 최고 수위로 강도 높게 퇴치책을 마련할 거다. 10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약 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합니다. 10월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방안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시해요. 그리고 10월 12일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마약류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합니다. 10월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 대검에 지시를 해요. 그 다음 봅시다. 10월 14일 날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합니다.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 10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얘기합니다. 국무총리와의 주례요정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 10월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발표해요. 10월 28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헬로윈데이 대비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을 위한 특별 형사활동 계획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보강된 당초 15명으로 편성되었던 마약 단속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 강조하니 정작 인파가 운집하는 그 집회에 시민들의 안전관리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 또 마약 단속에서 실제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정복 형사 대신에 사복 형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무관하다라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마약 단속해야죠. 그러면 마약 단속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마약 단속도 하고 동시에 그렇게 인파가 몰려드는 그 다중 운집 행사에는 시민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데서 혹시 소홀했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마약 수사하지 말란 말이냐? 마약 천국으로 만들자는 말이냐? 이렇게 대응을 합니까? 이거 마약과의 그게 컨트롤 타워가 대응할 바입니까? 아니, 마약과의 전쟁이나 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 이런 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누가 말씀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약 단속이 원인이라고. 마약 원인이 단속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의혹이 있다. 소홀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당연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자칫 우리가 마약 단속에 강조한 나머지 시민 안전은 소홀했던 게 아니냐라고 반성하고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는 서로 별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렇다면 마약 경찰도 경찰입니다. 마약 수사하러 가는데 살인 사건이 아니, 글쎄, 났다.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별개라고 경찰의 한다면, 기본 자세는 똑같은 겁니다. 별개라고 예. 한다면 예. 마약 단속을 저렇게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이태원 참사 헬로윈데이 때 인파가 운집할 것에 대한 대응도 똑같이 강조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낱말하듯이 하고 계세요. 우리 국민이 정부에다 대고 묻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이에요. 왜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저희도 그게 궁금하고 저희도 답답하고 궁금하고 답답한 이해가 게 안 아니라 돼서 국민이- 진상 조사를 하자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진상 조사 팩트부터 좀 알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마약 경찰 때문인지 자, 정리해 아니면 뭐 주십시오. 하여간 그 진상 조사를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죠. 결과 나올 때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그 대통령실 이전 소요 비용이 517억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재부가 당초에 예비비 496억을
편성해 줬었습니다. 모두 지출했고요. 제가 기재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가 예비비가 또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래서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고 사용된 예산이 368억입니다. 저 기재부에서 그 상세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76억 당초 예비비 편성액하고 추가로 들어간 386억을 더해도 합하면 864억이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청와대 이전 비용이 아직도 517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가짜고 허위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거기에는 간접 비용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상세 내역 하나하나를 다 확인했는데 직접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간접 비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제대로 추계해서 밝히세요. 앞으로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불투명하니까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고 추계 전망을 여기저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이전 중장기 소요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산출 근거를 제출하시고 상세하게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안에 민주당이 찾아낸 대통령실 이전 관련 추가 예산만 1,305억 원입니다. 그러면 517억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머지 예산 모두 삭감해도 됩니까? 이 예산 하나하나에도 제가 지금 충분하게 보고 있는데 이전 관련한 예산입니다. 뭐 주차장 공사라든지 랜선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다 이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용산 이전과 무관하다라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그 진성준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 그랬으니까 그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국감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복귀도 하고 스스로 뭐 반성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어가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리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이게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인식까지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비서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용어에 대한 그 개념, 공적인 영역에서 좀 더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이태원 참사에는 국가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가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태원 참사에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수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재난 관련 그 공식 대책기구는 뭐 해안부 중앙대책본부죠. 그렇지만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실의 우리 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도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 책임을 갖고 분명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비서실장님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수석 그리고 비서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 정부가 또 여러분들이 5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기간이 멍해가 안 되고 명예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진심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주어진 시대적 상황에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국민의 입장에서 역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6개월이 끝나고 이제 4년 6개월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통령실에서 공직자로서 늘 역사를 두려워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역사에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환될 때 스스로가 역사 앞에 그리고 시민 앞에 그리고 시대 앞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국가와 시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실장님 어제 오늘 계속 그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정말 이상하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참사가 일어난 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6시 34분 112 신고가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과연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을 포함해야 되지만 왜 6시 33분 112 신고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방되지 않았을까? 그 이전부터 여기에 더 관심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방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이요. 경찰국을 설치할 때 실장님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갈등과 막 논쟁적인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거 아시죠? 경찰국이 옳으냐 틀리냐 그다음에 시행령 정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죠? 예. 그 경찰국을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설치할 때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속청과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 소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이 정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2달 있다가 그죠? 있을 수도 없는 이 점에서는 실장님이랑 저랑 공통적으로 일치하는데 길을 걷다가 골목길을 걷다가 156명이 죽는 이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경찰국은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장님이 이 경찰국을 설치한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경찰국에 대한 이거 폐지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이렇게 취지를 내세우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경찰국을 설치했던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 2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그때 경찰국 이야기 나왔을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 청이지만 부보다 더 센 그런 청이 대한민국에 3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검찰청이고 또 하나는 국세청이고 다음에 경찰청입니다. 독립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부처에서 이렇게 좀 견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세청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 세제국이 있고요. 말씀 다 검찰청에서는 법무부가 있고요. 근데 경찰청은 행안부에 없고 그거를 어디 아니 어디 질문 경찰청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을 없애다 보니 그러면 경찰청은 아무도 관여나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 차원에서 인사 쪽만 예.
아니, 경찰국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찰국을 왜 만들었냐고 아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만 답변하겠습니다. 예.